아무래도 이제 일요일이어서 토요일보다 시청자 수가 적고, 무엇보다 이제 방송이 하도 끊기니까 녹화 방송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면 본격 방송을 하도록 하고, 신변잡기부터 이제 이야기한다면, 며칠 전에 인드라가 꿈을 꿨는데, 난생 처음 딸기 꿈을 꿨어요. 딸기. 그래서 뭐 해몽을 보니까 태몽기가 있는 게 딸기 꿈이래요. 근데 저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재물운이다. 근데 제가 딸기 꿈을 꾼 게 난생 처음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왕딸기 꿈을 꿨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 팔뚝만한, 힘센 장정의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엄청나게 큰 왕딸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타샤한테 얘기하니까 로또 하나 사라 그러더라고요. 안 샀습니다. 안 샀고요. 그럼 뭐 좋은 일이 있었나 하면은 결론적으로 정반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먹튀했어요. 술 먹고 나갔어요. 그때 왜 인드라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뒀는지, 그것도 너무 가끔가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손님이 지갑을 놓고 나갔을 때는 딱 보고 손님 지갑이에요 그러고, 방금도 지갑을 놓고 간 손님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손님이 막 지갑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 손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계산한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서. 근데 잠깐 생각하고 계산 안 했는데 하고 뒤쫓아 나갔는데 막 뛰어갔나 봐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재물운에서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저 코로나가 좀 유행이잖아요. 사이즈 페럼이 다시 이제 인드라만 빼고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걸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말년 휴가 나온 최전방 DMZ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둘째가 이제 말년 휴가 나왔어요. 이달에 제대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모아놨다가,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이제 쭉 집에서 쉬다가 저녁 3, 4일 남기고 부대 복귀하고, 금요일날 들어가서 화요일인가 나오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 둘째가 코로나 걸렸고 전 가족이 다 걸렸어요. 나만 빼고. 컴퓨터 기기는 전화기 인드라가 얘기했더니 전화기 상태는 좋아졌어요. 잡음이 사라졌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컴퓨터를 샀잖아요. 최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선 키보드하고 무선 마우스를 했는데, 무선 키보드가 먼저 말썽이어서 유선으로 바꿨죠. 근데 이번에는 무선 마우스가 3일 전부터 이상현상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됐나 해서 새 배터리로 바꾸고, 새 배터리로 바꿨는데도 그래서 다른 무선 마우스 예비용을 하나 사놨거든요.
그 예비용으로 바꿨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드라이버가 문제인가 해서 드라이버들 다 죄다 최신형으로 또 다 업그레이드 다 최신형이에요. 확인했어요. 드라이버도 확인하고. 무슨 뭐 블루투스니 뭐니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아예 안 되면 아예 안 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는데, 이것도 웃긴 게 30분 있다가 꼭 일정한 시간대, 다시 말하면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다가 한 10시부터 또 안 돼요. 그리고 오전에는 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마우스가 딱 정지해 있는 게 일정한 시간마다 마우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고장 난 겁니까? 고장 나지 않은 겁니까? 차라리 고장 난 거면 인들어가지고 보는데, 이거 기술적 문제가 있거니 생각해서 그냥 유선 마우스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키보드도 로지텍, 뭐 이 뭐죠 이거 요거 방송용 그것도 로지텍, 무선 마우스도 로지텍, 다 로지텍이네. 우리나라 로지텍이 오래 간다고 생각해서, 물론 저가 중국산보다는 2배 비싸도 그만큼 더 기간은 쓸 수 있다고 여겨서 로지텍으로 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 포함하면 인드라가 무슨 왕딸기를 꿈을 꿨는데, 뭐 행운이 온다, 재물인이 온다, 뭐 이렇게 하지만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즘 이렇게 인드라한테 좀 자잘하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뭐냐면 인드라가 가게 이제 그 재료에 필요해서 그 인터넷에서 주문했거든요. 지마켓에서. 그랬는데 지난 일요일날 주문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안 왔어. 근데 오늘 문자가 왔네요. 일요일날 오전 7시에 배달했다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나 일요일날 배달하는 건 처음 봤어요. 나는 다음 주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일주일 넘기는구나. 일요일날 오전 7시에 배달이 온 거예요. 정확히 7시는 아니고 한 7시 몇 분, 20분인가? 문자가 왔는데, 더 중요한 건 배달을 완료했다는데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럼 보통 가게 앞에다 놔두거든요. 그럼 난 분명히 문자로 뭐라고 부탁했냐면, 가게 오픈을 보통 떼줘입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요, 못 봤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보관하는데. 아이패드 못 봤는데요. 네. 받아서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 입어주세요. 뭐 저희가 뭐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 이제 보관하죠. 아무튼 간에, 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배송을 못 받은 경우도
드물게 있었겠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번처럼 문자는 배달이 왔다, 완료됐다. 근데 그거를 전 못 받았고, 근데 배달 날짜가 일주일 넘는 시간에 지난 일주일 전에 일요일날 주문했는데, 예, 일주일 만에 왔다는데 저는 받질 못했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죠 오늘. 예. 근데 그게 뭐 재료가 큰 액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부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아침부터 그 어떤 멘탈이 잘 관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런 자잘한 어떠한 문제가 오늘 여러 건 있었어요. 예. 손님이 먹튀하지 않나, 배송이 예? 오질 않는다든가. 보통 이렇게 전화가 방송 중에 오고 쓸데없이. 좀 그렇습니다. 꿈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런 뭐 이렇게 그렇더라도 늘 후회 없이 살고 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5회) 옥서타임즈쇼 2024년 8월 18일 인올리 발전국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CFR 카원리 세운영 538 캐주얼 스칼라 이명박 오토기어 손흥민 시오리 벨루가 태권도 원희대체 삼국지 우크라이나, 이런 제목이고요. 천년대계 상상가치론 CFR VOA 캐주얼 스칼라 일본의 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자유케르 파시오 반쪽 일성 주체 사상은 수꼴통 반동 사상이다. 시오리 오토기어 라파이트 카오니 이명박 벨루가 태권도 손흥민 오세훈 원희 대체 삼국지. 지난 일주일 세상이 급변하는 흐름입니다. 이거 뭐 과학 드림 재밌는 거예요. 벌레는 왜 빛으로 날아들까? 우리의 추측은 모두 틀렸다.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이거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벌레는 왜 빛으로 날아들까? 그래서 보세요.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베네수엘라 반대자 시. 그 CFR에서도 저희들하고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CFR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죠. 포린 어페어스에서 다뤘나? 포린 폴리시도 다뤘고. 문제는 간단해요. 지금 비난은 베네수엘라에 향하고 있는데 초점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현재 중남미의 자유좌파 정부들에게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령 이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위파시오 러시아, 좌이파시오 쭈꽁, 그 다음에 시리아는 당연히. 이런 때 북한이 나서질 않아요. 북한 안 나서 이런 거는. 특히 중남미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나설 수도 없어요. 특수한 어떤 지정학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자유좌파 정부, 브라질 정부, 뭐 칠레, 콜롬비아 뭐 이런 정부들은 비판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정부들에 대해서 국유본이 선택하라 라는 거죠. 이들 자유좌파 정부들은 대부분 러시아, 특히 중국, 러시아는 둘째치고 중국과의 어떤 실리 관계 때문에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택하라 선택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드라는 베네수엘라가 이 마두로가 자이파시오 마두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드라 얘기했죠. 어느 대륙이나 남미판 북한이 베네수엘라잖아요. 부스자님 어서오세요. 남미판 북한이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대치할 만한 국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는 그 역할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이파시오 마두로가 악랄한 짓을 계속할수록 거기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에서 어떤 자유좌우파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만일에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더 이상 저렇게 적골로 놔둘 수는 없다. 마두로가 저렇게 깽판을 치니까 더 이상 좌시하면 체면이 손상된다. 여러 가지로 실리적으로 물론 북한은 2025년부터 한반도 분단 체제가 마이너스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는 했죠. 이들아가. 반면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인드라 볼 때 국원 입장에서라면 현 마두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원에게 이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냉정한 관점에서. 자이파시오 마두로지만 저 자이파시오 마두로로 인해서 지정학적으로 국유본이 얻는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지난 20여 년 이상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다면 그럼 대체 국가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가 아직까지 지정학적으로 가이아나 문제도 있고,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가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든가 그런 떡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석유 전쟁.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 자이파시오 마두로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 자이파시오 마두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다면 대체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체 국가. 만약에 반쪽 정은 정권 괴뢰 파쇼 정권이 무너진다면 이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괴뢰 파쇼 반쪽 정권 같은 반쪽일성과 같은 정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정학적으로 인드라 얘기했죠. 2045년 아무리 늦어도 2055년까지는 지정학적으로 각 대륙에 이런 괴뢰 파쇼, 좌파쇼, 우파쇼 정권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각 대륙에 하나씩, 뭐 아프리카에 하나, 아프리카의 뭐 남부에 하나, 뭐 사하라 지역에 하나, 동부에 하나, 아시아도 그렇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대신 어떤 국가가 그런 역할을 남미에서 맡아야 되는데, 현재 이들아 볼 때 뭐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르헨티나 팬들이 너무 많아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아메리카는 쿠바 대신에, 쿠바가 만약에 해방된다면 대체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인가? 아이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티가 지금 자유파쇼 국가가 되기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요. 대신 쿠바를 해방시키고, 쿠바 시민들이 너무 인간 학살자, 인간 도살자 카스트로 체게바라 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쿠바 시민들도 살아야죠. 대신에 아이티가 좌익파시 국가로 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이 정도라고. 워싱턴톡 VOA 간만에 인용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노면이 막바지에 저 반쪽 정일 만났잖아요. 노면이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성렬형의 그 8.15 통일안은 그냥 미 국무부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과 자유좌파 카언니를 위한 것이다. 성렬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언니, 그러니까 자유좌파 이든영이 이렇게 잘해왔다. 지난 4년간 한반도에서 이렇게 잘해왔다. 한미동맹이 더 강력해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렬형보다 자유우파 성렬형보다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과 자유좌파 카언니 후보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빚을 지웠으니까 자유좌파 이든영이나 자유좌파 카언니가 그만한 언젠가 답례를 하겠죠.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무부가 환영했죠. 이걸 두고서 뭐 자유파쇼 반정위당에서 뭐 친일적이고 극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좌파 이든영이나 자유좌파 카언니더러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파쇼라는 것을 입증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힘이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들아 이제 전화기 전화기 잡음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는데, 잡음이 많이 사라졌다. 한 분께서 너무 신경감이 아니냐, 피해망상 아니냐. 피해망상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딱 방송 시간에 맞춰서 또 전화도 오잖아. 안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인드라가 임시치하였는데 임시치하도 분실했고 여러 가지로 힘드네. 딱 방송 시간 맞춰서 가게 전화 오잖아. 그래서 뭐 도청해도 되는데 뭐 전 비밀은 없다 인드라 조직론에서. 예, 도청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드라 이러는 관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야 이제 그냥 다 드러난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좀 보안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인드라가 비밀 댓글 달아주는 건 인드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에요. 공감하는 건 괜찮아. 공감하는 건. 예,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댓글 다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블로그에 댓글 다는 것도 괜찮아요. 인드라가 예? 보완했으니까 비밀 댓글로 하잖아요. 예, 공감도 괜찮고. 근데 공개 댓글은 위험해요, 여러분. 특히 뉴스에 댓글 달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달지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막 그게 뭐 이상한 놈들 좌우 파쇼들이 이렇게 댓글 단다고 나도 달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보통 해외 IP 같은 거 우회해서 한다고. 걔를 고소고발 하더라도 해외 IP를 우회한다든가 여러 가지 완벽한 어떤 보안 장치를 한 다음에 막 상대방을 자극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본인은 다 자기 신원 다 깐 상태에서 댓글 잘못 달면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달지 마세요. 뉴스 댓글. 예. 다 90%가 작정꾼들이에요. 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댓글 다시려면 인드라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것도 100% 완벽한 건 아닌데 또 보안에 좀 신경 써주세요. 인드라가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좀 지나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또 막 하고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막 우습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음모론 이렇게 생각. 인드라 음모론에 비판적이잖아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일상 도청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민간인들도.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되는데 아날로그 전화기? 아날로그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정보는 이런 아날로그로 통해서 더 접할 수 있죠. 우리 인드라 컴퓨터야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서로 이웃 받지 않는다고 했고 인드라가 굳이 하려고도 북마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웃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366분이나 서로 이웃 신청 중이에요. 안 받으니까 그냥 서로 이웃 취소하시고 굳이 하려고는 이웃 하세요. 이웃하면 자동 이웃돼요. 물론 인드라는 여러분에게 이웃 신청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북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웃 신청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토기어님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이것만 얘기하고 뭐냐면 인드라가 10여 년 전에 막 그 전기차 음모론이 막 나왔을 때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었다. 10년 전에는 전기차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노이즈 이렇게 관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개발이 관건이고 될 거다 낙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지금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앞으로 전기차가 가장 전기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배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탓이고, 저는 배터리 혁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궁극적으로 배터리 없는 전기차, 배터리 없는 전기차인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 컴퓨터는 사무실을 하나를 가지고 못해 온갖 데이터 센터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퍼스널 컴퓨터 PC가 등장하면서 조그매졌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또 배터리 혁신이 일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예 없는 그런 시스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도기다 이렇게만 얘기 말씀드리고, 저는 분명히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세운형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서울시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내가 그 자리여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고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님 어서오세요. 가족이 전부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회주의 회rob에 걸렸는데 인드라만 안 걸렸다. 나타샤가 걸렸는데, 그날 나타샤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날 아침에 인드라도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열이 있었어요. 목은 안 아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드라도 걸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워낙 뭐 당뇨약 먹고 약을 먹는 게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시치아가 빠져가지고 계속 그 치과에 가서 임시치아를 계속 해달라고 몇 번이나 임시치아를 잃어버렸거든요. 먹다가 보면 빠지고 분실하고 그래가지고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치과에 가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무료거든요. 계속 해주는데 벌써 이번에 또 가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죠. 네 번째. 부담이 돼서 제가 염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10월 달에 본 이빨을 이제 땜빵 하는데 임플란트도 하고 그냥 10월 달까지 참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지하철 지으면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랬죠. 1호선을 지었고 GTX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GTX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 거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죠. 자유우파 이명박.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유본 인사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인드라가 2012년 그때 헨리 키신저 브레즈스키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 다 만났던 유일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인드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후보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맹렬하게 반대가지고 유명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반대를 막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당선된 다음에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청계천을 쭉 걸었죠. 종로에서 저 뚝섬까지 걸었습니다. 잘했더라고요. 청계천도 비판했는데 인드라가 역시 아직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아직 자유파쇼 물이 덜 빠져가지고 인드라가 한 그 자유파쇼물이 거의 빠졌었던 때가 2015년부터 현 구구 럼프가 지난번에 그때는 구구 럼프가 아니었죠. 그냥 자유우파였어요. 그때는 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인드라가 그 자유파쇼로 완전히 버렸죠. 청계천. 그 다음에 이 중앙차로제 이것도 자유파쇼가 많이 비판했는데 잘하고 있죠. 뭐 지금도 비판 많이 해요.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근데 뭐 세계가 인정하는데 그 중앙차로제 없이 어떻게 자유주행 버스가 있을 수 있나요? 알다시피 청계천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청계천 따라하고 중앙차로제 그렇게 비난하면서 했던 놈들이 앞다투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중앙차로제 비스무리한 거 다 도입하고 있죠. 7시간 세월호 음모론 가짜죠. 일본 우유파쇼 상케이 문해춘추 그런 애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똘만이니까 한국의 자유파쇼들이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고 가짜. 뭐 또 후쿠시마 국제원자력 기구 전세계 과학자 10,000명 중에 9,999명이 모두 후쿠시마 원전수가 안전하다고. 한 명 정도는 쭝꽁 과학자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가짜. 자유파쇼 반쪽민당이 주장한 음모론 중에 사실로 드러난 건 거의 없어요. 99% 구라입니다. 안 그래요? 구라예요. 지나면 다 있죠. 까막고기 먹은 것처럼. 음모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또 다른 음모론으로 얘기하고 떠들다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음모론 또 들이밀고 그거를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선동선동 방식으로 영화로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도 99% 구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상당수가 일본 우이파쇼 상케이와 문해춘추 그거를 그대로 베껴쓰기 한 한국의 찌라시들 자유파쇼 찌라시들 대부분 구라입니다. 그 지금 유튜브에서 SNS 그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죠. 구라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구라임에도 왜 이게 계속 되나? 분단 체제 때문에. 국유본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북한 대 대한민국이 북조선과 대한민국의 국력차가 100대 1이거든. 100대 1. 이 100대 1로는 분단체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정치 부분에서 대부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함으로 나눴죠. 삼국시대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과 북조선과 대한민국이 얼추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가성비가 2025년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인들아 주장. 그렇다고 인들아는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올해부터 인들아가 강조했죠. 저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통일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되 북한 시민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반쪽 일성 가문이 무너지고 대신에 거기에 베트남 공산당과 같은 최소한 그런 정도의 권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북한 시민에게 악몽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개발 독재가 어차피 필요하거든. 북한이 시민이 나아지려면 어차피 개발 독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개발 독재 기간이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10년은 필요하고, 반쪽 일성 가문이 워낙 병신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만회하려면 최소한 10년이고, 인들아 볼 때는 30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개발 독재 기간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 근데 통일되면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북한 체제가 예멘처럼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북한 시민에게 더 안 좋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에게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0년대 영화가 60년대 전성,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에서 70년대 후퇴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죠. TV 보급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70년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흥행이 돼야 되잖아. 근데 60년대에는 TV가 없었거든, 거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화관 가고, 그때 60년대 때 막 전국의 영화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을 때예요. 근데 TV에서 드라마를 하네. 역사 드라마, 생활 드라마 이런 거 쫙 하니까 영화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TV에 드라마에서 안 해주는 거를 해야지 뜨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뽕이지, 뽕. 뽕 영화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한국만 현상이 아니에요. 얘들아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70년대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60년대까지, 5,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영화가 정성기였는데 70년대 일본 영화가 쫄딱 망해요. 뭐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헐리우드 위기였다고, TV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보다 일찍 더 겪어서 60년대 중반부터 위기였다고, 미국은. 근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본격적으로 영화계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옐로우 옐로우물,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그 야한 그거 있죠, 그렇게 수위 높은 거, 그런 거 말고 약간 위험 수위가 조금 있는 뽕 영화, 일본 뽕 영화 수준, 그거 옐로우 무비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70년대 그게 나온 이유가, 예,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가니까. 그 일본 영화가 그다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에 한국이나 일본은 드라마가 뜨기 시작한 거지. 그거 박정희 정부 탓이다? 그 자유파시의 선동선전이다. 이런 걸로 대중문화 평론하는 놈들은 뇌가 썩은 놈들이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썩어서 좀비다, 문좀비다, 이렇게 말씀드리, 자신 있게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들이 하는 대중문화 평론은 쓰레기다. 뭘 아냐? 당신들이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책도 내고 아무 내용도 없는 걸 떠들고 있다. 저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연임 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든영이 재임하면 몰라도, 재선하면 몰라도, 예, 예, 커니가 되든 뭐 구구 럼프가 되건, 예, 바뀌니까 바뀌는 거죠.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 영국도 바뀌었잖아. 예. 다 바뀌는 거예요. 한국이야, 예, 5년제 단임제니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큰 힘이 두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시다 후임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기시다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차기에 나올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조금 고이즈미 같은 그런 좀 사람이 나온다면 인기가 얻을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똑같은 2기 기시다가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돼. 큰 정치 변화는 없다고 보셔야 돼. 일본은 제2의 고이즈미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한 애가 다시 나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음악도 그래가지고 70년대 쭉 가라앉았죠. 특히 MTV가 80년대 등장하면서 락이 갔잖아. 그래서 락의 쇠퇴도 박정희 정부 탓입니까? 안 그래요? 락의 쇠퇴가 박정희 대통령 탓이에요? 그러면은 락은 미제국주의 음악이라고 하는 반쪽 좌익 괴력 파쇼 반쪽일성에 대한 좌익 파쇼 반쪽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락이 미국 제국주의 음악이다, 반동문학이라, 반동역 음악이다 라고 규정하잖아. 물론 반쪽정은 동생은 에릭 프랩톤 팬이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미제국주의 음악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한국의 좌익 파쇼 반쪽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네요. F님 어서오세요. 이거 1분 미만 좋고요. 1번 우이파시오 학령의 똘마니 좌익 괴력파시오 반쪽일성 주체사상이 꼴통 반동사상이니요. 이거 베벨 역사가 잘 정리했어요. 이제 인드라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2설
뭐 천인 가문설, 천인 관계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쭉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제1원이라는 게 정치론이 됐다. 이런 거는 인드락 국위본능 관점에서 부활의 유학파 주율레 2차 세계 대전 후 상당수 제3세계 끊겼나요? 네, 아무래도 이때 끊긴 것 같네요. 일본 의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자유계를 파시오 반쪽성 주체사상이 수꼴통 반동사상인 이후 요때 끊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끊기는 것도 너무 정치적이야. 안 그래요? 네. 딱 끊는 것도 불수장님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녹화 방송은 긍정적이에요. 우리 불수장님 녹화로 하니까 안 끊기고 좋네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 천재지변, 홍수, 기후 격변과 관련돼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 기후 격변이 시나리오로 작성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기후 격변으로 인해서 자유계르 파시오 반쪽 파시오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인드라가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라네. 그러니까 끊었겠지. 또 힘 빠지게 만드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되고 김길선 누님, 박헌영 언제 처형당했나? 이건 뭐 인드라가 구변론 관점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채텀하우스 국공내전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과 휴전 기획을 여천했던 것은 당대 세계정부인 채텀하우스와 당대 세계 최고 정보부인 MI6지 미국이 아니다. 당대 CIA는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10년간 받을 때다. 다시 말해 미국은 책임이 없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강조했죠. 한반도 분단과 한반도 전쟁, 모택동 정권으로의 국동내전 이런 모든 것은 채텀하우스가 결정한 거고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영남 태계문도 1960년대 동학 농민혁명의 적통인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역사학이 바뀌었죠. 동학 농민혁명 대신에 갑자기 구국운동, 구국의 대오 짠대요. 좌익 파시오 짠대요. 좌익 괴르 파시오 짠대요. 구국의 대오. 왜 국이야? 거기서 국이 왜 나오겠어요? 동학 농민혁명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의병운동 뜨고 갑작스럽게 안동 김문을 까대고 좌익 파시오 서울대 국사학과 정동영 애비가 악질 친일파 한국의 원조 악질 친일파 정당은 반쪽 민주당이죠.
이거 인드라가 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아주 인드라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 분석에서 인드라가 원타로 인정하는 캐주얼 스칼라의 이 분석이 인드라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원탑으로 꼭 추천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여기서 끊겼죠. 소련 자금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전체 국익원론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소련 당시의 경제 뭐 그동안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또 끊겼네요. 네. 그래서 뭐 소련 경제, 중공 경제, ጭ권 경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끊길 때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얘기하고, 예전에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때 북한이 소련에서 자금줄이 중단되면서 여러 군데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해외 자본을 차입했죠. 많은 분들이 북한은 자주 파시오 경제이기 때문에 저런 게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차입했어요. 그 차입한 돈을 벤츠 사고 이러는데 해서 돈은 날려먹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차입한 돈으로 포항제철 만들고 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해서 그 차이인 거죠. 핵심은 저때 누가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까? 4억 달러를 일본에서 빌려줬네요. 일본에서 좌익괴일 파시오, 반쪽 일성 파시오 정권한테 4억 달러나 빌려줬네요. 왜 빌려줬을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여러 가지 자료 제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기회 되면 또 얘기하고, 또 끊길까봐. 네. 오늘은 10번 이상 끊기면 안 되잖아. 쫙 읽어보시고요. 신상호. 천인감설, 천인상관설, 노아의 방주, 알프스가 녹는다. 지금 알프스 인근 국가들이 홍수가 심상치 않죠. 그다음 시오리 언니가 걱정 많이 하는데, 인드라 생각으로는 뭐 난카이 대지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드라 추정과 경험상 일본 지진은 심도 8까지는 일본이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시오리님이 왜 보수적으로 진도 6을 얘기하지만, 인드라 볼 때 세계 최고 지진 예방국이자 후쿠시마 원전 안전 방출국이며 반죽인 일본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그 근현대사에서 3가지 사건이죠. 관동 대지진, 그 다음에 2차 대전 패망, 마지막으로 3번째가 그 1990년대 경제 침체. 이 3가지가 일본인의 집단 트라우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이 일본인의 어떤 집단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된 나라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왜냐면 100만 명 도시에 아예 그 도쿄 자체를 다 둘러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하지만, 아예 그냥 도쿄 전체를 다 둘러싸는 그런 어떤 도시 기간이 나올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이비 교주, 오대양, 자오이 파시오들의 똑같은 거죠. 정공투.
옴질리기요. 인들한 자유 파시오 이데올로기는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정 파시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요. 자유 파시오, 자유 괴르 파시오 반정민당 따위, 후쿠시마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주장 따위를 믿지 않고 국제 원자력 기구와 과학을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 파시오 유튜브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 따위, 일본 친문론 따위, 예언 따위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한 스님이 있다면 인들은 스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 사이비 JMS 땡중으로 규정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인드라 주장과 꼭 같이 견해를 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인드라와 생각과 달리 여러분들은 어떤 땡중을, 인드라는 땡중으로 규정한 사람을 굉장한 예언가로 보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땡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 국정원이 관리하는 애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정감록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거 정보부가 다 관리했죠. 저는 참고로 불교계에서는 성철스님을 저는 존중하고, 다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책팔이라든가 땡중으로 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드라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오히려 주장을 그냥 그걸 보면은 그냥 주장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거 배경이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한국의 그 종교계에 유명세 떨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유명한 종교계 인사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취 원시천하, 성취 우한으로 도망치는 원이. 이거 좋아요. 라파이트 쭉 읽어보세요. 라파이트 프리메이슨이 미국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를 좀 보시고, 인드라 블로그에서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파리 대동방 라치가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파리 대동방 라치 찾아보면 나와요. 전 세계 라치들 다 나오고, 어지간한 거 다 있으니까 보고, 위키피디아 같은데 한국의 찌라시 엑스위키, 자유파쇼 엑스위키 따위는 보지 마세요. 거기는 정보가 없어요. 다 왜곡된 정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위키피디아나 여러가지 해외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우익 파쇼 음모론 관점에서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건 해로워요. 그런 건 딱 보고, 한국의 90%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근거도 없고 그냥 조회수나 올리려는 좌익 파쇼 조차도 못 되는, 그냥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무식해요. 원래 인드라도 무식하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얘들아, 이 구독자인데, 여기 해당 유튜브 채널을 오랜 구독자인데 여기 의례적이에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브리티시 페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페데? 오랜 구독자인데 어쨌든 이례적인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리고 우리 카언니 뭐 인드라 얘기했죠. 이제 내일부터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3일간 열리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라도 카언리가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들아 볼 때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가 끝까지 간다. 대선까지. 그렇게 봤을 때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 결과는 50대 50일 것이다. 누가 이길지, 누가 구글럼프가 약간 앞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유좌파 카언리가 약간 우세할 수도 있지만 오차범위 아니에요. 보통 오차범위라고 한다는 것은 2.5% 혹은 3.5% 이내의 격차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2.6%란 말이에요. 2.6% 격차면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538에 실려야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카언리의 당선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인들아 생각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투표하면 까봐야 아는 그런 게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 자유좌파 미국민주당 이든영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사퇴하지 않았다면은 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든영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지죠.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방송식을 인들어가 얘기했더니 또 이걸 몇 번 하네요. 이 방식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게, 이걸 처음 한 게 인들아 기억으로 이 텔레그래프에서 이런 것이 됐어요. 라디오 방송, 2차 대전 라디오 방식으로. 그래서 영국제 탱크가 지금 한국제 탱크가 아니라 영국제 탱크가 최전선에 섰죠. 그래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단번에 전세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쿠르스크 그래 거기에 군사사령부를까지 만들어 놓고 임시 행정 지역으로 놨다 이거죠. 늘 얘기했죠. 뭐 몇 가지 얘기했죠.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의 대선 3가지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글럼프가 승리하면 러시아 우세, 우이파쇼 푸딩이 우세한 휴전이 일어날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자유좌파 카언리가 승리한다면, 뭐 저는 이든영이라고 했으니까 카언리가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 우세의 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3가지 히든 카드는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경제 문제, 이 3가지죠. 이게 3가지가 히든 카드다.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는 까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있는 F-16 공중지원, F-16 거기서 그게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휴전할 때 쿠르스크하고 맞바꾸려면은 쿠르스크가 비록 서울의 2배,
그리고 서울 경기도 면적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크림반도나 그 도네스크주하고 맞바꾸기는 좀 크기가 비교가 됐으니까 쿠르스크 말고 하나 더 다른 지역을 점령한다면 맞바꿀 수 있겠죠. 쿠르스크 하나 가지고는 약간 휴전협상에서 우이파시오 푸디 쿠르스크 하나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게 뭔가 혹시 작전에 있나요? 괜한 기밀 누설을 했습니까? 인드라가 이거 왜 극혔는지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조폴리나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돌잔치를 했습니다. 벨루가 똑똑하네요. 할 수 있지. 벨루가 벨루가의 또 이렇게 인싸력도 놀랍습니다. 벨루가 신고래죠. 태권도 보시면 되고 태권도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 요즘 뭐 태권도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건 격투기에서 보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비교 2024년 이런 게 인기죠. 4,700만 조회수 기록한 이런 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독립서점 브라질 여사친 마이시피아 인다라 좋아하죠. 이 친구 어떻게 댓글이 보통 했네 했어야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밀레이도 인드라가 우이파시오라고 보지 않죠. 극우예요 극우. 근데 인드라는 이 극우 밀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 관점에서는 극우지만 극우 극자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용인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경계하는 것은 좌우 파시오지 극우 극자도 반대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포퓰리즘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 생각 입장이고, 윌레이의 경제 실험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때로는 극자적인 실험도 어느 정도 인정할 때도 있잖아. 인드라가 그래서 좀 윌레이의 극우 실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밀레이의 그 임기가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드라 25대 강대국론, 아르헨티나는 강대국이 되주는가. CFR. 참고로 요즘 야구붐이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휴가 나와서 야구장 갔어요. 얘가 레스터 팬 아닙니까? 하필 인드라가 아들이 레스터 팬이라고 하니까 EPL 개막전 경기가 토트넘, 글로벌 토트넘 팬 인드라. 우리 아들은 유소년 축구 선수는 아니지요. 그냥 그래서 축구 클럽 어떤 친구가 레스터 팬. 근데 야구가 요즘 야구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구가 재밌대요. 보통은 인드라가 특이한 거지 상당수 사람들은 축구 팬이기도 하고 야구 팬이기도 하고 그래요. 상당수 사람들은 축구 팬이면서 야구 팬 이 사람들이 많아요. 인드라가 특이한 거지. 이런 것도 있네. 한강에 AI 쓰레기통이 생겼다네요. 세훈이 형 51% 대선 출마 가능성 51%.
이런 게 아이들 어지간해서 진짜 한국의 찌라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손흥민이 이런 사람이다. 뭐 전 토트넘 글로벌 팬 진짜. 라즈비안 엄마 레지니언 한국에도 부부가 생겼네요. 좋고요. 축하드리고 체리둥이 그 다음에 미얀마 친구 김영광 마상이래요. 자기가 보통 축구선수는 다 말상인데 김영광을 누가 말상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11시 49분 오늘 끊기는 게 조금만 덜 끊겼다면 영성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힘이 쫙 빠지네요. 오늘 이야기 들었듯이 아침부터 청경론 택배 사건이 있었고 손님이 먹튀하고 가족은 코로나 걸리고 저는 입시치아로 고생하고 마우스가 말썽이지 않나, 무슨 뭐 방송 중에 전화가 오지 않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방송까지 계속 끊기니 어지럽네요. 제 생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중한 말씀 고맙고요. 저는 뭐 몰라요. 저는 그냥 영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제가 뭘 합니까?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서서히 감사한다. 맞아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예분하세요. 죽기 전에 꼴까딱하기 전에 죽기 5초 전에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알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 몰라도 돼 힘들어. 여태까지는 그냥 뭔가 켜켜이 싸우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조금씩 이게 한 발짝씩 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여기까지 왔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사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F님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인들 안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